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정치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국경절을 맞아 휴장한 중국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9월 제조 PMI가 49.8로 집계됐다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달과 시장 전망치 49.7을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예상치는 상회했지만요.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우리 시장은요.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지금은 더 좋은데요. 그래도 코스피 역시 시초가보다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0월의 출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멘텀이 없는 시장, 개별 종목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입니다. 자, 오늘 최영동 멘토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지금 바로 5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영화 배급사 쇼박스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LED 부품 관련주죠. 삼진 L&D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국내 물류 부문 1위 기업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선정이 됐고요. 이어서 탑4는요.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리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5는요.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네요. LNF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망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종목의 매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쇼박스 연이은 출시작 흥행. 쇼박스 요즘 대단하죠. 이 지난 여름에는요. 영화 암살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흥행을 했고요. 지금은 또 극장가에서 사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도는 또 오늘 날짜로 5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게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시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실적이 되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암살은 일단은 뭐 1000만 관객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극장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상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분도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그 다음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에 대한 흥행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암살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작비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500만 관객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추석 때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가족 영화로서의 또 역할을 좀 톡톡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뭐 사도에 대한 흥행 가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뭐 관객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손익분기점 자체를 300만 정도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미 손익분기 넘어섰고요. 그와 더불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좀 진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인가요? 맞습니까? 네, 왕의 남자와 비슷한 그런 이제 사극 패턴에서의 흥행 속도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사도가 끝나고 사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뭐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연이은 흥행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 뭐 차후에 이제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또 내부자들이라는 또 영화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병헌 주연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적으로 웹툰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성공했었던 작품인데 이거를 이제 또 영화화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 그 부분들에 대한 흥행성들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적인 쇼박스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라인업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국내의 모멘텀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대다수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박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화이브러더스와 이제 공동 제작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국 진출 쪽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차순위로서는 충분히 뭐 쇼박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는 시장, 실적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사도 같은 경우 지금 절찬리 상영 중인데요. 이 보신 분들의 평도 상당히 좋아요. 예. 앞으로 개봉될 영화에 대해서 중국 진출까지 기대되는 쇼박스 오늘 탑 1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보시죠. 탑2, 삼진 L&D, LED 조명 수주 증가. 자, 삼진 L&D, LED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요즘 LED 조명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뭐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뜨겁다라고까지는 사실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LED 조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랜만에 LED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나와봐가지고 일단은 뭐 굉장히 좀 반가워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을 뭐 선정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LED라는 딱 하나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화면에 좀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매출액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2,400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2014년도에 2,300억 정도 매출액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2015년도 6월달까지 쉽게 말씀해서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2015년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한 1,2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지금 기준을 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어요. 뭐 기존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평균적으로 벌어들였던 매출액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에 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작년 한 해죠. 작년 한 해 동안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억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2015년도 들어서서 영업이익이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55억 정도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뭐 눈으로 가시적으로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2.6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굉장히 좀 크게 좀 이게 뭐라나 개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4%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많이 기업이 좀 변모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LED 조명 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뭐 삼진 L&D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금융 부분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장을 또 새롭게 증설을 하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세들도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반기에 보여줬었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삼진 L&D도 역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최근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좀 가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4년도의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3,000원대는 주가가 뭐 5,000원대까지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바닥을 좀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좀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뛰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00원대에서부터 2,500원, 3,000원대까지 차례대로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평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아요. 2평 자체가 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주고 있고 정배열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또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교과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정배열된 종목군들을 한호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자에 일단은 뭐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섹터가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음봉 형성을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전일자의 양봉 자체를 30% 이상 뭐 하향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격 범위 내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충분히 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뭐 탑5 안에서 탑1이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3,000원대 초반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진 L&D 3,000원대 초반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좋겠다라는 제안 주시면서요. 탑2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보시죠. 탑3 CJ 대한통운 물동량 증가로 영업마진 개선. 자, CJ 대한통운은요, 이 명실상부 국내 1위 물류 기업이죠. 이 종목은 최근 중국의 룽칭 물류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모멘텀을 좀 보였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죽지는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죽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해자 구축을 굉장히 좀 잘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국내 대표 물류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장 택배시장 점유율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1위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뭐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소비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택배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추가적인 이제 마진에 대한 내용들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이제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개 속에 좀 갇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반면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클리어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들, 실적 시즌에서 나는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을 시켜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셨듯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 꼭 또 굉장히 좀 잘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통신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좀 간혹 가다가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해서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뭐 포워딩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시켜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국내 물동량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중국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시장 쪽에서의 그동안의 대한통운이 국내에서 유지를 시켜줬었던 이러한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국 시장까지 또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선진 물류 시스템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시장을 또 평정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2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정배열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 부분들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면서요. CJ 대한통을 세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4입니다. 탑4, 리캠, LG화학, 삼성 SDI 향 매출 확대 기대감. 리캠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요즘 전기차 관련주가 그야말로 핫한데요. 예. 리캠도 그 기대감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캠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탑5를 통해가지고 6월달, 7월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뭐 리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성적을 좀 내주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급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폭스바겐 쪽에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전해질 일쭉, 전해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리캠이 좀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지역에 대한 변수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국내 증시는 답답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좀 딱 맞아 떨어지는, 딱점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대한민국이라고밖에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LG전자라든지 삼성 SDI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렸다. 그리고 또는 이제 풀렸다, 이제 변동성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폭스바겐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리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리캠 주가 흐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변동성이 좀 엄청 컸었는데요. 그래도 이 매출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는 만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5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LNF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수요 증가. LNF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양극화 물질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양극화 물질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를 이제 뭐 하게 되면은요, 양극화 물질이 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일단은 뭐 중소형 관련된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약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LNF가 그동안에 뭐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중대형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바뀌면서 이 LNF에 대한 이제 양극화 물질에 대한 내용들 수요가 좀 더,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후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 또는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더 한 가지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세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 하나의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진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LNF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시장 상황을 또 빗대어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상황까지도 같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기업 LNF인데요. 추후 전기차 시장 등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LNF 이 종목은요, 여름 이후에 주가 흐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수요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이제 뭐 테마 자체가 좀 형성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5,500원대 주가가 이제 8,000원대까지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리스크 있는 조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권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오늘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2차전지 대장주들은 상당히 조금 누구 하나가 툭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바람이 또 불게 되면은 한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부에 딸려있는 종목군까지 차례로 이제 따라 추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삼진 L&D를 말씀 좀 드리면서 전일자의 장대 양봉이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전일자의 장대 양봉에서 그 맨 위 높이에서 30% 내외에서 뭐 하향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스토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8,000원대를 소폭 이탈하는 흐름들 또는 이제 7,800원에서 7,900원 사이 가격대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시간별로의 분할 매수가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의 이제 데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가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쉽게 말씀해서 한 종목이 상한가가 30%가 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15% 하방으로 또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속에서 좀 이겨내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 관련된, 그러니까 날짜별로의 분할 매수 관점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NF 최근 많이 올랐죠. 특히 어제 꽤나 올랐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장 이후의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유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동 멘토의 5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탑픽주를 꼽아봐야겠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예, 오늘의 탑픽주는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쇼박스 종목 한번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쇼박스입니다. 여름에 흥행한 천만영화 암살에 이어서 현재 상영 중인 사도까지 여러 대작들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좀 오늘 좀 아쉽습니다. 뭐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조금 빠르게 좀 올라가는 게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현 시간부로 저희가 뭐 매수를 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지 일단은 뭐 현재 지금 8,54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8,500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20일선과 5일선에 대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8,500원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완료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가격대를 좀 뽑아내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좀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쇼박스가 너무 좋아 이런 개념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 이유를 가지고 이 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접근을 정확하게 조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쇼박스가 가지고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8,500원의 매수가 완료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8,200원 정도가 가장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쇼박스를 보는 관점에서는 뭐 가격 전략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쇼박스 지금 자리도 매수 괜찮겠네요. 매수가 8,500원, 목표가 10,000원까지 바라보셨고요. 손절가는 8,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이센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코스피가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지금 좋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흐름 계속되길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